하겠습니다. 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해수를 들어갈 건데요. 기상이 벌써 끝났나요? 중간에 이제 열대저기압하고 악기상이 있는데 아. 그거는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도 많이 없고 이제 수업들이 다 해서 이제 해수의 화학적 성질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고기압 배우는 줄 알았는데. 고기압은 저기압 혹시 배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게 됐을 때 좀 더 보충자료 필요할 때 또 다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바다로 가는군요. 네, 이제 바다로 마음이 가게 바다 되는데. 사진 한번 이렇게 쫙 깔아주시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바다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끼고 우리 이렇게 그 뒤에 스크린도 해놨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다니는데 뭐 사진으로라도 좀 네. 할 걸 그랬나 싶긴 한데요. 피디님이 네, 나중에 피디님이 한번 잘. 해주세요. 지금 그 광규쌤 그 있는 곳이 지금 바다입니다. 뒤에 배경을. 네, 그래서 이 갈매기만 날아다니고. 해수의 성질을 이제 화학적과 물리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오늘은 물리, 네. 생물적 네. 성질은요? 생물만 약간 좀 생물학적 성질은요? 생물학적으로 이제 뭐 바다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에 대해서 다루게 된다면 네, 제가 그러면 다루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학적 성질에 대해서 일단 먼저 오늘 해볼 거고요.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다 사진인가요? 소금이 소금이네, 소금. 네. 사해. 압력. 네,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 자, 사해는 어떻죠? 거기가 일단 특징. 헬입니다. 헬. 사해. 그렇죠. 예. 일단 헬. 자, 헬도 헬이고 레드시. 보통 막 사진들 보면 사람들이 물에 떠가지고 막 신문 보고 여유롭게 보통 누워 있었잖아요. 그게 저 왜? 가봤어요 여기. 이렇게 직접 떠서 신문 네, 보고 들어가봤어요. 하신 그, 거예요? 그게 쌤이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왜 사인 줄 알았냐면 저기 소금 덩어리 같더라고 하얀 가루가 하얀 네. 점이. 소금이 저렇게 물이 있는데 소금이 안 녹을 정도면은 얼마나 소금이 그러니까요. 진하다는 네. 얘기야. 네, 그래서 팔레스타인 저기 산도 민둥산이고 음.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추리 능력이 예. 진짜 사해일 것이다. 장난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소금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물이겠죠. 네. 물이 있는데 소금이 안 녹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사해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누워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연문동로가 좀 일단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마음이 편안해야 물에 뜰 수 있죠. 힘들어가면 막 물에 빠지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염분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염분이 높아요. 높아서 이건 이제 물리적 성질이긴 한데 이제 밀도가 높다. 네, 높아져서 이제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뜰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염분들이 이제 화학적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염분이라 생각하면 이 자체들이 다 염분이라고 그냥 이제 소금 막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많은데 정확하게 따지면 네, 근데 사실은 자,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학적 성질은 염분하고 용존기체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염분 먼저 보고 그 다음 용존기체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예요. 네, 아까 말한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말한 소금, 염화, 나트륨 이런 거는 염분이라고 부르면 아까 좀 안 된다고 했던 게 염류라는 게 있습니다. 염류는 이 해수에 녹아 있는 다양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염류라고 해야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얘네들은 보통 염분이란 말이 저기 있네요, 진짜. 네, 염분은 총량을 해수 1kg에 녹아 있는 염류의 총량인데 이걸 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퍼센트 정도 같은 거네요. 비슷한 네, 그러니까 건데 1000분의 1이죠.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질량들. 이제 예전에는 이 염분의 단위를 퍼밀이라고 많이 썼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아마 네, 어떤 것 다 같아요. 예. 들으셨을 거예요. 모양도 여기 보면 제가 지금 줄을 쫙 그어놨는데 네. 퍼센트에다 이 동그라미가 하나 더 붙어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얘가 1000분의 1로 해서 퍼밀로 나타내는데 요즘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PSU를 많이 씁니다. 혹은 아예 단위를 없애고 무단위로 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PSU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실용 염분 단위인데 얘는 전기전도도로 이제 기준을 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밀을 쓰는 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이제 바뀌는 추세로 해서 대부분 요즘은 우리나라에선 PSU를 많이 씁니다. 프랙티컬 솔트 유닛 유니트. 맞을까요? 솔트가 아니라 그 셀 뭐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거였나? 네. 아예 그 뭐 아는 척 해주시면은 예. 네, 나중에 PD님이 이제 찾아서 네, 넣어주세요. 찾아서 저- 풀네임으로 네, 저 필기를 CG를 처리해 주세요. 네. 정확하게 쓰신 걸로. 네, 다 해주십니다. 아는 척 하시면 돼요. 뭐 네.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네. 제가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네, 그렇죠. 조크였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염분이 세레니티 맞죠? 네, 35 PSU입니다. 35 PSU 그러니까 어. 해수 전 세계 해수를 다 떠서 뭐 1kg당 이제 얼마나인지 분석을 하면 한 35 PSU 된다. 그게 35g 정도예요? 네, 그 정도 네 그람 수라고 이제 어. 봐도 무방해가지고 아 진짜요? 꽤 들어있네. 네, 그 정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이 염류들은요, 이 해수에서는 이온 상태로 네, 녹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염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나올 건데 염분 비일정 법칙이라고 혹시 다들 들어봤나요? 뭐 일정한 거 보네요. 그냥 네. 그 비율이 일정하다. 녹아 있는 그쵸. 애들의 비율이 네. 어디든 왜- 일정하다. 왜 동문서답 네. 하세요? 들어봤냐고.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네. 지금 모른 척 하시려고 지금. 아, 네, 생전 처음 들어봅니다. 동문서답 아, 잘 몰랐습니다. 네, 생전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마 중학생들도 하고 뭐 다 네. 어느 과학 교과서에도 이제 그 단위마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염분 비일정 법칙은 그 어느 지역의 해수를 떠와도 저 비율이 일정하다, 거의 비슷하다. 사해도요? 사해는 제가 안 떠봐서 아. 네, 모르는데 사해는 약간 바다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바다가 아니잖아요. 호수 같은 아, 그래요? 거여서 네. 그 받고만 있으니까 계속 고립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해는 네. 호수구나. 네. 사해는 네, 바다라고 부르긴 그래가지고 어. 이제 해양 바다에 있는 물을 저희 태평양에 있는 물이나 대서양에 있는 물이나 떠와서 이제 염분비를 분석을 해보면 염분은 다를 수 있죠. 이 염분 총 그러니까 이 해수 1kg에 들어있는 염류의 총량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 염류들끼리의 비율 있죠. 비율은 이제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잘 섞였다 이건. 네, 맞습니다. 여기 나온 대로 모든 해양이 골고루 잘 섞여 있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염분이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양이 다른 이유는 또 있겠네요. 네, 이제 약간 그게 뭐 뒤에 다 섞였는데. 물이 좀 뭐 그거 할까요? 뭐 좀 많이 있는 데도 있고 비 많이 내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요인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대. 우리 먼저 뒤에서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어서요. 네,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약 85% 차지한다. 일단은 그 염분들끼리는 염류들끼리의 비는 네, 비율은 네, 일정하다. 일정하다. 그 염분 비일정 네. 법칙. 예.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어느 거의. 정도 네, 거의 비슷하다라는 법칙이고요. 아까 이제 잘 섞여 있다 바다들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아. 짠 거. 자, 지금 이제 이 왼쪽에 세계 지도를 보면 그 해양에 염분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붉은데 여기는 뭐 염분이 높고 짠 거. 네,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제 고위도로 가니까 싱거운 갑자기 좀 싱겁다. 네, 그렇죠. 다른 데 비해 좀 덜 짜다. 이제 덜 이렇게, 짜죠. 네, 덜 다 짜네. 짜죠, 참.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요인이 있냐? 이제 옆에 있는 강수량과 증발량을 나타낸 이 그래프와 같이 보면 이 염분이 좀 높은 지역을 보니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강수 비가 오는 거는 그냥 염분을 바다에다가 뿌려주는 거고 증발은 이제 물이 증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증발량이 더 많다는 것은 결국 물을 뺏어 간다는 거예요, 바다에게서. 그러니까 염분이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강수량이 많은데 물을 오히려 더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아, 염분이 낮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 같은 위도대를 봤을 때 얘네가 그러면 증발량과 강수량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같은 위도인데도 이렇게 다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얘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다양한 요인들인데 여기서 보면 이 바다의 중앙은 이제 염분이 높게 나타나 있고 주변부가 조금 더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테두리 따라서 약간. 네, 약간 테두리 따라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왜 대륙 주변에서 낮을까 생각을 강물의 하면 유입?
네. 그쵸. 염전을 해서 다 염전을 해서 가져가. 이 그것도 좀 네 그것도 전혀 영향 안 미치겠죠? 네. 미미한 있는 양이겠죠? 것들은 좀 많이 염전을 통해서 많이 가져오면 또 문제가 생기겠는데 네. 그 미미한 양이 양이겠죠. 네 바다가 워낙 넓다 보니까 네. 큰 영향을 아마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긴 그것도 거의 뭐 그 신안처럼 막 이렇게 증발시켜서 하니까 네. 뭐 바다 조금 넓어지는 정도. 그리고 거기도 지역이 막 모든 곳에서 염전이 아니는 게 아니라 갯벌 근처 막 그렇죠. 그런 네. 데만 그런 데다 있으니까. 이제 그 염전 설치해놓고 이제 바닷물 받아가지고 증발시키고 열심히 모아서 이제 그 나온 것들을 또 이제 잘 정제시켜서 네. 네, 하는 쓸데없는 거잖아요. 의견도 이렇게 네. 잘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어제 강물이라고요? 그래서 강물? 자 일단은 얘부터 마무리를 하고 아, 볼게요. 네네네. 자 일단은 이 초록색 선이 표층 염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아래 보라색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거의 일치하네요. 네, 어. 거의 일치하는데 안 맞는 데가 좀 있네요. 여기가 좀 어. 이상하네. 어. 네, 어. 여기가 이상해요. 고위도 지역. 또 초록색이. 아. 그러니까 고위도에는 비가 거기 추운 데라서 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0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증발량이 그러니까 더 늘어난 거죠. 지금 여기 있다가 일로 왔다는 거는 증발량이 더 많아졌다는 네. 상대적으로. 네, 네. 근데 염분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뭔가 영향을 어디선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우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같은 위도인데 왜 대륙 주변에서 더 염분이 낮게 나타났을까? 진짜 강물인가요? 네. 염전은 아닌 것 같고. 자, 요거는 작년 8월 9일 날 이제 수온과 염분 분포 예상도예요. 제주도에서 그 만든 건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중국에 특히 많이 와서 막 댐이 무너지니 많이 맞다. 어떤 산산 걸- 댐 네. 맞아 무너진다고 막 그랬어요. 네. 세계 최대 댐이 막 무너진다고 그게 네 양수강에 맞습니다. 있던. 맞아요. 이게 무너지면 뭐 큰일 난다 막 이렇게 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비가 많이 왔다는 거고 그만큼 강물이 더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중국에서 강물의 유입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쪽 해역의 염분이 지금 엄청 낮아졌죠. 아, 저 초록색이 칠한 게 아니라 4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제일 낮은 거였네요. 네, 네. 25 아. PSU 정도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 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35. 35%라고 했어요. 아니, 35 PSU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낮아지는 엄청 낮았네. 그 정도면 평소처럼 이렇게 수영하러 갔던 사람이 이렇게 좀 푹푹 빠지지. 뭐. 네, 오늘따라 좀 몸이 무거워졌나 그럴 느낄 수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어. 그래서 네. 근데 해수욕 잘하는 사람은 수영장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 민물인 수영장에서 더 잘할 것 같아요. 맛도 바다 좋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네, 맛도 좋고요. 또 여기 가운데 보면 여기도 이제 왜 잤지? 용승해류. 아니요 얘네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방송처럼. 네 제주도에서는 이걸 왜 했냐? 이 저염분수가 제주도로 오지 않을까? 계속 이제 얘네가 관측을 한 거예요. 오게 되면 이 제주도 주변이 염분이 줄어들겠죠. 네. 그러면 환경이 바뀌니까 해양 생물들이 아마 혼란을 끼치지 않나. 많이 네. 불편해하겠네요. 많이 불편하고 이제 막 죽을 수도 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뉴스에도 이 관련 얘기가 한 이맘때쯤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즉 이 민물의 이 강물, 담수의 유입이 염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대륙 주변부에서 염분이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강물이구나. 네. 강물이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줄 줄은 저기 몰랐어요. 우리나라도 근처에 보면은 섬 근처에 막 났네요. 네. 염분이. 큰 강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한강 같은. 예. 그리고 우리 아까 극지방에서 네. 염분이 좀 네. 여긴 추워서 그럴 것 같아, 왠지. 얼음 아닐까요? 얼음. 자, 바로 이 빙하의 해빙과 결빙도 이 염분, 표층 염분에 영향을 줘요. 그러네, 추워서. 맑은 물이니까. 그렇죠. 순수한 만약에 물이네. 얼게 되면 물만은 순수한 물이 물만 없어. 얼음으로 빠져나가니까 이 바다 해수 자체에는 물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염분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만약에 빙하가 녹았어요. 그러면 이제 물이 유입이 된 거니까 염분이 낮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에 따라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아마 계절적으로도 네 우리나라 주변에 이 바다도 이제 계절별로 염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강수량이 많은 여름에는 좀 낮아지고 겨울에는 좀 높아지고. 그래서 그 이 세 가지 요인이 이 표층 염분에 영향을 근데 준다. 북지방에 그러면 뭐 북극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 이제 뭐 바닷물이 얼면은 바닷물에 그 염분이 높아지나요? 그렇죠. 이게 얼때가 근데 이제 염분도 북지방이 같이- 염분이 좀 낮지 않았나요? 아까 네, 좀 낮았네요. 네. 그럼 이때는 녹았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육지 빙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바닷물 그러니까 빙하가 얼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간 것보다는 이게 녹아서 요즘 들어오는 또 양이 네, 더 지구 영향을 온난화 많이 때문에 미치는구나. 이제 녹고 있다고 하니까 지구 온난화. 네. 그래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도 네, 그렇고 저기 생각합니다. 그 러시아 쪽그 시베리아 동토. 북극으로 다 내려가니까 음. 그런 것도 있겠네요. 빙하가 바닷물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그거구나. 북극 빙하. 그렇죠. 네, 그리고 바닷물이 얼어도 아마 그 염류 자체가 다 같이 어는 게 아니라 염류가 아마 있어도 조금밖에 안 얼거나 아예 안 얼거나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 같이 얼고 다 같이 녹았으면 이 염분에 영향을 안 주겠지만은 이제 얼 때는 물이 대부분 언다고 저도 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염분은 일단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용종 기체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제 용해도를 생각을 해보면 액체 용해도 특히 해수 같은 경우는 수압이 크고 온도가 낮고 그리고 염분이 작을수록 이제 용해도가 커져요. 증가해요. 그래서 이 해수에 용해되어 있는 질소나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은 여러 기체들을 용종 기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만 보통 많이 나오더라고요. 산소와 이산화탄소인데, 참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 이 두 개의 농도 분포가 있는데 어느 게 산소고 어떤 게 이산화탄소일까요? 이산화탄소가 보니까 되게 차이가 있네요.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잘 녹는 게 나- 오른쪽이고 좀 덜 녹는 게 왼쪽이니까 이산화탄소가 잘 녹지 않나요?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잘 녹죠. 아 그래요? 예. 산소보단 잘 녹는 건 아닌데. 저는 왼쪽이 산소라고 생각. 그러니까 왼쪽이 산소. 왜냐면 오른쪽이 파란색으로 그랬어요? 파란색으로 그려놨으니까 산소 같아. 아, 그런가요? 아 색깔 좀. 예, 보통 산소를 파란색으로 하고 이산화탄소를 빨간색으로 하는 것 산소는 청정 물질이잖아요. 같아요. 이산화탄 나쁜 거니까 위험한 거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근데 여기 있는 게 필쌤이 맞게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네. 재밌게. 여기가 이산화탄소인데요. 맞았다. 사실 이 숫자를 가려놔도 알 수가 있는 게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둘 다 일단 바다에 녹아 있잖아요. 네. 이 산소 같은 경우는 보통 광합성에 의해서 이제 형성되니까 이제 빛이 들어오는. 네, 빛이 들어오는 표층에서는 이 해양 식물들의 아. 광합성이 활발해지면서 산소 농도가 높게 되고 그리고 산소 이제 광합성이 활발하니까 이산화탄소는 상대적으로 네. 적다. 낮아지는 거고요. 이제 깊어질수록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는 점점 증가하고 그리고 산소 농도는 이제 감소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네, 이제 생물이 호흡할 때 이용하니까 그러다가 또 얘는 또 증가를 해요 여기서. 그냥 감소하면 끝까지 이산화탄소처럼 한 번 증가하면 끝까지 증가하고 뭐 일관적인 게 아니라 중간에 한 번 더 감소했다가 증가. 네, 감소했다가 증가를 하는데 자 여기는요 심해층 그러니까 차가운 해수예요. 생물이 별로 없구나. 네, 생물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고위도에서 차가운 해수가 침강을 합니다. 침강을 해서 얘네가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 해수가 이제 이쪽부터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존산소가 높다라고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차가운 물에는 산소가 많이. 네, 그렇죠. 차가운 물 자체가 일단은 그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용해도가 크다고 용해도가 했으니까. 높은 것도 있고, 네, 얘네가 이제 여기서 온도가 거의 4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이제 농도가 점점 다시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 용종 기체는요, 이 그림만 잘 보면 되는 거여서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화학적 성질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성질을 이제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네. 성질, 사회에는 생물이 살지 않는다 이런. 아, 생물이 살 수 없다. 네,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제 물리. 네, 다음 시간에 물리적 물리적 성질인데 오늘은 이제 그 과학적인 설명을 필쌤이 해주시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해주실 거예요. 최쌤이 해주세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네. 가만히 구실하고 떡이나 먹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본 주세요. 대본.